어? 백구가 이상하네. 백구야, 왜 갑자기 무덤을 파는 거니? 경기도 가평의 한 산골 마을. 박만복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충성스러운 개 백구는 단 하루도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조용히 앉아만 있던 백구가 갑자기 무덤 주변 흙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장님, 이거 정말 이상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깊이 팔 수가 있나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백구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한 걸까요? 개들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만 배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백구가 파낸 구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박만복 할아버지의 관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구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구야, 또 여기 있구나. 마을 이장 최덕수가 아침 산책길에 공동묘지 앞에 웅크리고 있는 흰 개를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 조용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참으로 특별했죠. 박만복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정확히 3개월, 백구는 단 하루도 주인의 무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부녀회장 김순덕이 물통과 밥그릇을 들고 다가왔어요. 아, 순덕이 누나. 백구 때문에 걱정이 많아. 최 이장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기서 꼼짝도 안 해. 김순덕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야지.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걱정하실라.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살짝 들어 냄새를 맡을 뿐 좀처럼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백구에게 밥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백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 최 이장이 무덤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여기 흙이 파헤쳐진 것 같은데. 김순덕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백구가 발로 판 건가요?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백구는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는 거니? 최 이장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이장을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이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황 선생님이네. 김순덕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마을 보건소 황수의사가 가방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구 상태 보러 오신 거겠네. 최 이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백구가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황 의사가 백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안녕. 오늘은 어떠니? 백구는 황 의사를 보자 살짝 일어나서 냄새를 맡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황 의사는 꾸준히 백구의 건강을 체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요즘 백구가 조금 이상해 보여요. 황 의사가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가요? 김순덕이 궁금해했어요.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땅을 파려고 하고.
황 이사의 말에 최 이장과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여기 흙이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최 이장이 무덤 주변을 가리켰어요. 개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황 이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무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김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개가 무덤을 파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미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이장은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밤이 되면 백구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앞발로 계속 땅을 긁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동묘지 근처에 사는 김철수 씨는 매일 밤 백구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이장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철수가 다음 날 아침 이장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백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최 이장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박만복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3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백구와 마지막으로 놀아주던 모습 말이에요. 백구야 앉아. 손. 만복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영리하게 앉아서 앞발을 내밀었어요. 우리 백구 참 똑똑하지.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비밀을 품고 계셨는지 말입니다. 박만복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몫으로 일하며 마을의 많은 집들을 지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상담역을 맡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백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어미를 잃고 울고 있는 새끼개를 발견한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새끼개의 애절한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백구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다. 할아버지가 새끼개에게 말하며 품에 안았어요. 그때부터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백구는 따라다녔고 밤에는 할아버지 침대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마을 청년회장 정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2년 전 이 마을로 귀농한 35세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했던 그는 백구의 행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백구가 자꾸 땅을 파고 있어. 이상하지 않나? 최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백구 주변을 살펴봤어요. 개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냄새요. 김순덕이 되물었습니다. 개들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만 배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정민수의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백구가 다른 곳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무덤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황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백구를 데려가려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백구를 멀리 데리고 가도 밤새 걸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심지어 10km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놓아도 마찬가지였죠. 백구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백구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마을의 김대식 씨가 백구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20km 떨어진 다음 마을까지 데려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백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피가 나고 있었고 털은 가시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밤새 산길을 헤쳐온 것이 분명했죠. 그 모습을 본 김대식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백구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백구가 무덤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관이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물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작년 장마철에는 다른 마을에서 관이 부식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김순덕이 불안해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올해 장마가 길었잖아요. 황 이사가 답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최 이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박진우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 박진숙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어요. 특히 진우의 아내 이영자는 평소 백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최 이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날 밤 백구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무덤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후 주말, 서울에서 박진우와 아내 이영자가 성묘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여보, 저게 또 있네. 영자가 무덤 앞에 웅크리고 있는 백구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덤이 이게 뭐야? 털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진우는 말없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구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아내의 불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해서 데려가게 해야겠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키우던 개인데. 진우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그 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집안에서 기르라고 해도 안 듣고 똥오줌 치우는 것도 다 내 몫이었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실제로 만복 할아버지는 백구를 무척 아꼈지만 관리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셔서 백구 돌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영자에게 돌아갔죠. 영자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특히 백구가 마당에서 짖을 때마다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털 빠지는 것과 냄새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때 마을 이장 최덕수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백구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진우가 인사했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저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덤에 있으면 다른 성묘객들한테도 피해고 부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백구가 진짜 충성스러운 개라서 말이야. 마을 사람들도 다 감동받았어. 괜히 억지로 떼어놓으면 백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수의사가 그러더라고. 최 이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때 부산에서 온 박진숙도 가세했습니다. 형수 말이 맞아요. 걔 때문에 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장할 때도 방해될 거고. 진숙은 평소 실용적인 성격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사실 진숙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무서워했어요.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백구가 아무리 순한 개라고 해도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생명인데 좀 더 지켜보자. 최 이장이 말했지만 가족들의 불만은 계속되었어요. 이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힘들어요. 매번 성묘 올 때마다 개 때문에 신경 쓰이고. 영자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영자의 친정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 불길한 일이 어디 있어. 개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니. 당장 쫓아내야 해. 친정 어머니는 미신을 매우 믿는 분이셨어요. 개가 무덤을 지키면 그 집안에 불행이 닥친다는 속설 때문에 하루빨리 백구를 처리하라고 영자를 다그쳤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백구도 3개월째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정말 불쌍해. 최 이장이 백구를 가리켰어요. 백구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이장님,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화재가 났다던데.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불안감이 마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백구가 무덤을 파고 있어. 최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무덤 주변 흙이 파헤쳐져 있더라고. 처음에는 다른 동물이 한 줄 알았는데 백구가 하는 거였어.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무덤을 훼손하다니. 진숙이 분개했습니다. 무덤 훼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다른 가족들이 신고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혹시 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최 이장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진우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아끼려고 조금 싼 관을 선택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추측은 더욱 커져갔어요. 혹시 관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땅이 꺼져서 관이 기울어진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소문들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순덕 부녀회장이 이장 댁으로 뛰어왔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백구가 또 무덤을 파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요. 뭐라고? 최 이장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무덤 주변이 더 심하게 파헤쳐져 있었어요. 백구는 발톱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백구야, 안 돼. 최 이장이 말렸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구의 눈빛이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절박한 표정이었죠. 이때 정민수가 나타났어요. 이장님, 무슨 일이에요? 백구가 무덤을 파고 있어.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 정민수는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학에서 동물행동학을 공부했던 그에게는 이런 현상이 낯설지 않았어요. 백구가 뭔가 강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흥분 상태네요. 무슨 냄새요?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보통 부패 냄새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정민수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부패 냄새라니. 설마 관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겠지.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관이 부실하게 만들어졌거나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정민수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무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구가 무덤을 파고 있다더라. 관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 돌았어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상상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미신을 믿는 어르신들은 이런 현상을 매우 불길하게 여겼어요. 개가 무덤을 파면 7년 동안 마을의 흉사가 계속된다는 옛말이 있었거든요. 이장님,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무덤 주인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한 마을 사람이 걱정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을 이미지도 안 좋아질 거고. 김순덕도 동조했습니다. 실제로 근처 무덤을 가진 다른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무덤까지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족의 한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최 이장이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들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민수가 의견을 냈습니다. 박진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우야, 큰일이야. 백구가 아버지 무덤을 파고 있어. 뭐라고요? 진우는 회사에서 받은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해. 혹시 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최 이장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영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 그럼 우리가 장례를 잘못 치른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진우도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관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최 이장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구가 갑자기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를 부르는 것 같은 애절한 울음소리였어요. 이장님,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김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온 마을이 다 들리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최 이장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로 평소와는 다른 섬뜩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확인해 보니 백구가 파놓은 구멍이 이미 1미터 가까이 깊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깊이 팔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정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개 한 마리가 하룻밤에 이렇게 깊이 팔 수는 없어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혹시 땅이 꺼진 건 아닐까요? 김순덕이 추측했어요.
실제로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백구가 판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마치 땅 밑에서 무언가가 밀어 올리는 것처럼 흙이 부풀어 올라 있었거든요.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혹시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닐까? 아니면 지하수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이장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들을 설득해서라도 무덤을 확인해 봐야 해요. 이 상태로는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될 거예요. 최 이장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안정과 평화가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마을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야. 다른 무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백구가 미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광견병이나 그런 거 말이야. 다른 마을 사람이 추측했습니다. 그때 황수 이사가 나서서 진정시켰어요. 광견병은 아니에요. 백구 상태를 계속 지켜봤는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김순덕이 답답해했어요. 저는 백구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걔들은 때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차리거든요. 정민수가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예를 들어 지하수 변화나 땅의 이상 같은 거요. 아니면 정말 관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민수의 설명에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때 마을의 원로인 김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마을에서 80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옛날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개가 무덤을 파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하셨어. 김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평소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라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확인해 봐야 해.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구가 귀신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관이 썩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박만복 할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관 안에 숨겨놨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마을을 떠돌면서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진우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어. 영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관을 확인해 봐야 하나? 진우도 고민이 깊었어요. 그런데 관을 여는 게 맞는 일인가? 진숙도 전화로 걱정을 표했습니다. 형, 이런 일로 아버지께 죄송하잖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 걱정도 무시할 수 없고 가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때 영자의 친정에서 또 다른 압박이 들어왔어요. 영자야, 그게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욕먹는 거 아니야. 빨리 처리해. 친정 어머니의 다그침에 영자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백구의 행동이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무덤만 파고 있었어요. 먹는 것도 거의 거부했습니다. 3개월 동안 굶주림을 견뎌왔던 백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털은 윤기를 잃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이장님, 백구가 정말 이상해요. 계속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김순덕이 걱정했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최 이장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럼 가족들을 설득해 봐야죠.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정민수가 제안했어요. 어떻게 설득해? 관을 열어보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 최 이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백구 상태도 심각하고 마을 사람들 불안도 커지고 있어요. 황 이사도 동조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근 마을에서 이 소문을 듣고 공동묘지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개가 있는 곳에 우리 조상님들을 모실 수는 없다는 거였죠. 이장님,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정민수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마을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결국 최 이장이 박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지만 한번 내려와 줄 수 있나? 백구 상태가 심각해. 알겠어요, 이장님. 내일 내려갈게요. 진우가 결심을 굳혔어요. 가족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백구는 더욱 기이한 행동을 보였어요. 무덤 앞에서 뒷다리로 서서 앞발로 공중을 긁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중간중간 무덤을 향해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섬뜩해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 가족들이 모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영자와 진숙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관을 열어봐야 해요. 영자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잖아요. 진숙도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현장을 본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무덤 주변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구멍의 깊이는 이미 성인 남자의 허리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심각하네.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장님,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긴 회의를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백구의 상태를 고려할 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장례를 치를 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 말이야? 진숙이 궁금해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편지 하나를 주셨거든.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하시면서. 그런 게 있었어. 영자도 놀랐어요. 그 편지가 뭔데? 진숙이 다그쳤습니다. 잘 모르겠어. 봉인되어 있어서 내용을 못 봤거든. 아버지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셔서. 진우의 고백에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 해?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별 의미 없는 줄 알았어. 진우가 사과했어요. 혹시 그 편지 때문에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진숙이 추측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개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관 안의 냄새도 맡을 수 있거든요. 정민수가 설명했어요. 알겠어요. 관을 확인해 보죠. 진우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장례업체에 연락해서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관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였죠. 당일 공동묘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영자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빨리 끝내자.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관을 개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백구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며 계속 무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이 열리기 시작하자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죠. 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과연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부패된 시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드디어 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어.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는 관이 열리자마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관 안에서는 박만복 할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여러 개의 봉투와 상자들이 발견되었어요. 진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던 편지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관 안에서 발견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시신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백구의 새끼 3마리의 작은 털가죽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정민수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구에게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때 너 몰래 뒷산에 묻어줬지. 그때 너무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아빠는 내 새끼들을 잊지 않았단다. 이 털은 그때 조금씩 모아둔 거야. 아빠가 떠나면 백구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내 새끼들을 여기서 아빠가 돌봐줄게. 백구야, 아빠랑 새끼들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 우리 백구야. 편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백구 생각을. 김순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관 안에는 또 다른 봉투들이 있었거든요. 진우가 하나씩 꺼내보니 각각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님께, 순덕이에게, 철수에게, 정민수에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최 이장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평생 마을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마을회관 수리해 주세요. 제가 살아생전에 못다한 일이라 죽어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최 이장의 목이 메었어요. 김순덕의 봉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순덕이 평생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이 돈으로 큰아들 결혼 준비해. 내가 살아있을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김순덕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만복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민수에게는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서울 생활 접고 우리 마을에 와서 고마워. 젊은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살아나지. 이 돈으로 농사시설 개선해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총 15개의 봉투가 있었고 각각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돈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신 거였죠. 만복이 형님이 그런 분이지. 평생 남을 위해 사신 분이야. 최 이장도 목이 메었어요. 진우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아버지가 내 새끼들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백구는 관 앞에서 살짝 짖은 다음 처음으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새끼들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백구가 땅을 판 건 주인님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새끼들이 여기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네요. 개들은 정말 신비로운 동물이에요. 사실 1년 전 백구는 새끼 3마리를 낳았었어요. 하지만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백구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몰래 새끼들을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새끼들의 털을 조금씩 모아두셨던 거죠. 백구에게는 새끼들이 어디 갔는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슬퍼할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백구와 새끼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백구가 외로울 테니 새끼들을 함께 모셔두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관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이 구멍을 통해 새끼들의 냄새가 올라왔고 백구가 그것을 감지했던 거였죠. 할아버지는 백구가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백구가 새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셨던 거였습니다. 영자가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백구도 가족이었던 거야.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했어. 그동안 백구에 대해 불만만 가졌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진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다운 일이네요. 마지막까지 따뜻하셨어. 백구는 그제서야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3개월 동안의 긴 기다림이 끝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복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에 감동했어요. 돈보다도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무덤을 찾아가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지는 않았어요.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여보, 백구를 우리가 키우자. 영자가 진우에게 말했어요. 정말? 진우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백구도 가족이었던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영자는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백구를 귀찮게만 여겼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선물을 받았어요. 마을회관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김순덕은 큰아들의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현대적인 농업시설을 갖춰 마을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위해 무덤 근처에 작은 집을 지어주었어요. 백구는 그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덤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새끼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어요. 백구가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산에서 어미를 잃고 떠도는 작은 강아지를 백구가 발견해서 데려온 거였어요. 백구가 엄마가 됐네. 김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설명했어요. 아마 백구가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생명에게 전해주는 거죠. 백구는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봤어요. 밥을 나눠주고 함께 잠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 신기해. 동물도 사랑을 아는구나. 최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강아지는 갈색과 흰색이 섞인 귀여운 암컷이었어요. 백구보다 훨씬 작았지만 용감하고 똑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꼬맹이라고 불렀어요. 백구와 꼬맹이는 매일 함께 무덤을 찾았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새끼들에게 새 가족을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황 이사가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백구와 꼬맹이의 우정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개와 따뜻한 마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백구를 보고 갔어요. 그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카페도 생겼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이곳에 정착한 거였죠. 카페 이름도 백구 카페였어요. 벽에는 백구와 만복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방문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마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꼬맹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백구는 훌륭한 어미가 되었어요. 꼬맹이를 가르치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용서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매년 만복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백구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박진우 가족들도 자주 마을을 찾았어요. 영자는 이제 백구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고 있구나. 영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백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진숙도 더 이상 백구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받아 부산에서도 개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영향이었죠. 어느 여름날 석양이 질 무렵 백구와 꼬맹이가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사랑이 백구에게 전해졌고 이제 백구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이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꼬맹이가 새끼를 가진 거예요. 백구가 할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꼬맹이는 3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어요. 모두 귀여운 강아지들이었습니다. 백구는 꼬맹이를 도와 새끼들을 돌봤어요. 자신이 잃었던 새끼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마을은 이제 개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백구 가족이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왔고 마을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정민수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서울을 떠나 이 마을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백구는 새로운 강아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때때로 무덤을 찾아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박만복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렸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충성과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될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이어져요.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나가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백구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이제 백구 기념관도 생겼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백구와 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마을이 다시 살아난 거였죠. 최 이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개무량했어요. 만복 할아버지와 백구가 마을에 가져다 준 선물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백구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백구가 먼저 알아차려 사람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정말 신비로운 개였습니다. 어느 날 백구가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구의 경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미리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백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후손들도 모두 영리하고 충성스러웠어요. 마을 곳곳에서 백구 가족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켰죠. 5년이 지난 지금 백구는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꼬맹이와 손자 강아지들이 백구를 돌보며 사랑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만복 할아버지의 무덤은 이제 마을의 성지 같은 곳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백구도 여전히 매일 그곳을 찾아가 할아버지께 안부를 전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백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반려동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구의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며 더 많은 생명들에게 전해집니다. 백구가 시작한 사랑의 물결은 이제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